헌재 압박 총공세에 나선 이재명 대표 개인 재판 일정 때문에도 굉장히 바쁩니다. 자, 어제 나란히 붙어있는 두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쪽에서는 311호에서는 대장동 재판이, 또 312호에서는 위증교사 재판이 진행됐는데 어제 법원 출석 때 이재명 대표 어떤 모습이었을지 영상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해서 법원에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오늘 위증교사 항소심 준비 기일인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어떤 점 위주로 좀 말씀하실 예정인가요? 요즘 재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입장. 네, 이재명 대표 현재까지 5개 재판이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한 날 한시에 그것도 한 법정에서 바로 옆방에서 모두 자신의 사건 네. 재판이 열리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송 대변인님 이런 경우도 왕왕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좀 이례적인 케이스인가요? 변호사들에겐 저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같은 예. 법원에서 오전에 이 법정에 들어갔다가 또 1시간 뒤에 다른 법정에 들어갔다가 오후에 또 다른 법정에 들어갔다가 이런 일이 있는데 피고인이 저런 경우는 더더군다나 국회의원이고 원내 제1당의 대표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전대미문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과거 성남에서 변호사하던 시절이 오랜만에 다시 생각나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고 심지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자꾸 헌법 84조의 그 소추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는 순간부터 재판이 정지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저런 상황이 또 반복됐을 때 우리 국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까지 시선이 미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어제 관심 끌었던 재판 바로 위증교사 재판일 겁니다. 지금 1심 선고가 나온 지 106일 만에 지금 재판이 열렸기 때문에 너무 길게 시간이 걸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1심 선고가 있었던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다음 주 오는 26일에 선고가 지금 예고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위증교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박민영 대변인님, 예. 그 너무 오래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대장동 관련된 재판부가 바뀌었다라 그래서 또 공판을 또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공판 갱신만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라 그러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재판 갱신하다가 재판부가 바뀌는 총극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체계 자체를 정말 무력화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선거권 박탈형이 걸려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련해서도 지금 그건 선거법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3년 가까이를 끌고 있잖아요. 임기가 4년인데 3년을 끌었다라는 것은 선거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다 채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선거법을 또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오래 걸렸죠. 너무 오래 걸린 데다가 지금 2심, 1심에서 무죄 판결 나고 지금 판결이 그러니까 다시 공판이 재개되기까지 106일이 걸렸습니다. 3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의혹을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게 그 대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한치의 오점도 없이 사법 리스크부터 터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팩트체크 하나만 하고 갈게요. 시청자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106일이 길어진 게 이재명 대표의 탓이 아니고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뀌면서 그거는 그 재판부의 사정이지 이재명 대표가 뭐 고의적으로 이거를 지연시킨 건 아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 준비 기일에서는요, 검찰 측과 이재명 대표 측의 공방이 거셌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핵심 녹음 파일이 있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우리 관계문하고 우리가 했던 재판에 주장했던 거.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네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예.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예. 제가 거기에 맞춰서 변론 요지서도 보내주고 어떻게든 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두 사람의 녹음 파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위증 한 사람에게는 유죄, 그 위증을 교사한 사람, 그러니까 위증 좀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에게는 고의가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능한 거야? 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송영훈 변호사님? 법조인으로 봤을 때 저게 상식적인 판결이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저 판결이 나온 작년 11월 25일 당일부터 굉장히 일관되게 드리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판결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그대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빌드업 위증교사가 만연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줄곧 드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1심 판결에서는요. 일단 김진성 씨의 그 위증 행위도 인정을 했습니다. 6개로 증언을 나눠서 그중에 4개는 위증이 맞다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교사 행위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정범의 고의 그리고 교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그 논리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2018년 12월 24일에 김진성 씨와 1년의 통화들을 하고 실제로 김진성 씨가 나가서 증언할 때까지 약 7주 정도의 시간이 있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김진성 씨를 자신의 변호인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 어떤 진술서를 작성을 받고 진술서를 수정을 하고 또 법원에 증인 신청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대표와 통화를 할 당시에는 김진성 씨의 증언 의사가 확정적이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을 법원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증언 의사가 정말로 확정적이지 않는지도 따져볼 부분이 있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1심 법원 판결대로 하면요. 앞으로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또는 민사사건의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그 증인의 기억과 다르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전화통화 같은 걸 통해서 부탁 내지는 유도를 해놓고 그다음에 자신의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서 통상적인 증인 신청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누구도 위증교사로 처벌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빌드업 위증교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등법원이나 또 나아가서 대법원이 이것은 사법정책적인 차원에서라도 신중하게 재고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 그 2심 재판부는 지금 이재명 대표 저희가 들려드렸던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통화 녹음 다시 다 재생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도 다시 처음부터 따져보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아마 조금 더 공판 추이를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판결문이 판결 자체로만 봤을 때 법조인들 중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항소심 재판부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있고 항소심에서 어떤 증거 조사를 상당히 면밀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1심의 결론을 그냥 기계적으로 통과시키는 형태의 항소심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심증이 일부 드러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시계 계속 돌아가고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5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1심 항소심을 이제 오는 26일 앞두고 있는 항소심이 선고가 이제 가장 관건인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원직 박탈과 또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판결이 나왔던 만큼 26일 선고 당장 어떻게 날 거냐 이 부분이 궁금한 대목입니다. 주진우 의원 2심도 1심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면서 이런 해석 내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2심까지 유죄 난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했던 출마자 자체가 아마 없을 겁니다. 대법원은 오로지 법리만 보는 거예요. 2심에서까지 유죄가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대선에 나와서 어떤 말을 한다 한들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으며 3심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2심 선고일로부터 한 2개월 정도 내에는 선고가 될 거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시간이 27일입니다. 대법원이 앞당기면 그 한 달 내에도 선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선거법 선고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이건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이고 대법원의 선고도 그렇게 늦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제 반대 의견을 좀 내고 있는 건데요. 소영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죄를 확신하고 가야 되는 것은 당내 여러 가지 의견에서 이견이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심이 유죄가 확정되는 부분들 이건 사실심의 확정이기 때문에 정책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뭐 지금 주진우 의원은 따지고 보면은
빨리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으로 발을 묶고 싶은 희망사항은 알겠으나 최소한 2심의 결정은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으나 민주당은 무죄, 국민의힘은 유죄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무죄를 해야 됩니다. 무죄 주장을 이렇습니다 해봤자 지금 송영훈 대변인께서 아닙니다. 이건 유죄입니다.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